네, 자 시장을 가린 블라인드를 걷어내고 숨어있는 내일장 투자 전략을 밝혀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흐름을 몰래 엿보듯 감춰진 시장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시간, 블라인드 속 내일장 그 베일을 벗겨봅니다. 블라인드 뷰, 오늘 함께할 분들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플래처 김덕호 대표, 체크스탁 소재민 대표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김덕호 대표님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어디 네. 갔다 오셨습니까? 뭐 국가의 부름이 있어서 잠깐 다녀왔습니다. 국가의 부름이라면은 이제 뭐 국방의 의무를 네, 그렇죠. 하고 오신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혹시 동원을 다녀오셨나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군대를 아마 좀 늦게 갔다 오신 건가라고도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맞으시죠? 장교로 갔다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시군요. 조금 그러면은 또 이제 있습니다. 10년 정도 또 가셔야 된다는 거.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을 것 같은데 고생한 보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 AS 리뷰, 수익률 리뷰를 우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덕호 대표님. 조선선제가 이제 우리가 4월 9일에 매수했던 종목입니다. 10.75%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해냈습니다. 앞으로 전략 어떻게 좀 가져가 볼까요? 뭐 일단 지금 하나오션을 비롯해서 이제 중공업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조선선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접 기자재들을 매출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조선주가 아니라 이제 건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기대를 해볼 때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미에서 뭐 오늘 이제 종가 기준은 99,000원인데 여전히 목표 주가 105,000원은 고집해 보셔도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조선선제 이야기 들어봤고 여러분 또 있습니다. 한국정보인증이죠. 이건 4월 16일 종목인데 이것도 이제 최고 수익률 28.15%를 기록해냈습니다. 대단한데요. 이것도 리뷰 한번 해볼까요? 뭐 아마 SKT 사건 때문에 좀 이렇게 주목을 받게 되면서 한국정보인증이 좀 주가가 가파르게 급등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안정적인 매출을 갖고 있는 우수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장기로 좀 가져가실 분이라면은 이제 지금은 비중을 좀 좁혀서 가져가시는 걸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들어봤고 이번엔 넥슨게임즈도 있습니다. 지금 김덕호 대표의 4월 종목이 3개나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넥슨게임즈는 10.65%를 기록했습니다.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한번 잠깐 소개드렸는데 아마 이제 스타크래프트, 그러니까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갖고 있던 이 IP를 확보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주목이 되면서 좀 주가가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감이 있다라면은 이제 넥슨 게임즈가 이제 대체 거래소가 운영되던 이제 8시 거래 때 좀 주가 주목을 좀 빨리 받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매도 타이밍을 좀 잡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게임즈들 중에서 실적은 유효하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고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블라인드 뷰 힌트를 하나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덕호 대표가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자,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이다. 자, 실적 개선이 이제 보인다. 사실 지금 시장에서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실적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되게 좀 놀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의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놀랍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의류 섹터입니다. 와, 의류 섹터. 저 어떻게 보냐는 얘기를 오히려 안 물어보고 소재민 대표님, 네. 의류 섹터 최근에 시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까? 거의 안 보인 지가 굉장히 오래됐죠. 화장품 뭐 이런 것 쪽은 실적으로 움직인 적이 많아도 맞아요. 의류 쪽은 진짜 한 1년 동안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의류 섹터를 과연 지금 왜 봐야 되는지도 좀 궁금한 건데 이게 어떻게 보세요? 섹터를 보는 겁니까? 종목에 뭔가 딱 이슈가 있는 겁니까? 지금은 이제 종목에 좀 이슈가 좀 강하지 않나라고 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또 이제 종목 이야기 들어봐야겠네요. 자, 그럼 블라인드 바로 오픈해 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한세실업. 야, 정말 오랜만에 듣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떤 이슈가 좀 붙어 있나요? 일단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글로벌 OEM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패션 의류 업계에서 굉장히 강자로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 주가가 굉장히 좀 호황을 받았던 거는 이제 코로나 직후에 이제 투자를 계속 강화를 하면서 2022년도에 이제 29,000원까지 갔던 굉장한 성과를 보였던 기업입니다. 한세실업의 특징이라고 한다라면은 지금 해외 수출 비중이 약 9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대부분은 이제 베트남 공장을 기억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원인이 이제 팬데믹 당시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 발생했던 당시에
300억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제 베트남 공장의 생산성을 굉장히 높였다. 그래서 실적 기대에 대한 부응이 2022년도까지 쭉 올라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아예 중남미 거점을 좀 강화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미국을 겨냥을 한 니어쇼어링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직접적인 발판을 밟기 위해서 이제 인근 지역의 생산 거점을 확대를 한다는 것이 특징인데 지금 이제 빠르면은 이제 올해 4분기부터 과테말라에 있는 공장이 이제 또 증설이 완료가 되면서 본격적인 생산을 준비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지고 있어요. 이미 중남미 지역이 뭐 아이티라든가 과테말라 그리고 이제 뭐 엘살바도르, 니카가라 이런 국가들을 지금 갖고 있는데 이 나라들의 특징은 지금 미국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 트럼프 트레이드로 공포 상태가 굉장히 많았던 이 관세에 대한 우회 전략으로도 굉장히 좀 유효한 전략 기지가 될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저는 오히려 지금 미국의 이 텍솔린이라고 하는 이 의류 업체도 인수를 한 것이 굉장히 큰 기대가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뉴발란스 아실 거예요. 이 뉴발란스의 원료를 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국의 텍솔린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신는 이 뉴발란스도 결국 이제 한스 실업이 납품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기대감을 좀 보신다라면은 지금 탈중국화가 가장 강화되는 추세 속에서 소외를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업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세실업 해외 주요 생산지까지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전략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탈중국화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이제 패션, 의류 이쪽이 이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은 중국 시장에 좀 집중이 많이 되었다 보니 최근 이제 중국 경기가 좀 부진하면서 또 한세실업 주가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오히려 이제 미국 시장에 대한 개선세와 그리고 이번 관세 합의에 대한 기대가 좀 원활하게 진행이 됐다면은 충분히 이제 13,500원까지는 돌파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가는 9,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세실업 목표가 13,500원, 손절가 9,500원이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4월 한 달 폼이 좋았던 김덕호 대표였기 때문에 첫 번째 종목인데 한세실업입니다. 많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 어떤 종목 블라인드 갖고 왔을지 블라인드 공개해 보겠습니다. 똑같네요. 실적 개선 기대 이 종목. 재평가 국면 진입. 확실히 일단 최근에 겹 이슈로 갖고 있는 종목들을 많이 갖고 왔는데 오늘도 과연 그럴지 좀 궁금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오늘도 겹 이슈. 네. 알겠습니다. 어느 섹터에 있습니까, 이 종목? 이쪽은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일단은 크게는 영상 쪽이라고 봐야겠죠. 영상 섹터, 뭐 컨텐츠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네. 예, 알겠습니다. 콘텐츠. 지금 콘텐츠 사실 김덕호 대표님 분위기 좋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이제 엔터 쪽이 이제 무관세 지대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수혜를 많이 받고 있고 특히 이제 넷플릭스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죠. 가성비 좋은 작품들 워낙 많이 만들다 네. 보니까 아마 말씀하셨던 이런 영상 기법들과 관련이 되어 있는 많은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나라고 그렇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블라인드 열어보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쇼박스. 쇼박스가 이슈가 많은가요? 사실 되게 다양한 이슈들에 좀 속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쇼박스라고 하면 다들 영화 배급사 이 그렇죠. 정도로만 알고 있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컨텐츠 관련해서 움직인 종목들이라고 한다면 보통 다 되게 엔터 관련주 쪽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렇죠. 사실 영상 컨텐츠 제작 쪽으로는 아직 크게 움직임이 나온 종목들이 많지 않거든요. 근데 쇼박스 같은 경우는 단순히 영화 배급 이슈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드라마 제작까지 사업을 확장을 했고요. 디즈니 플러스와 최근에 공급 계약도 체결을 했죠. 구체적인 금액은 나오지 않았지만요. 자, 이런 식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단순히 영화 배급이 아닌 드라마 제작까지 하면서 작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요즘 영화 산업이 굉장히 침체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다각화로 흑자 전환했고 주주들한테 배당까지 줬죠. 자,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주목해야 될 만한 이슈는 이제 6월 달에 오징어 게임 3 시즌 3가 나오게 됩니다. 그 기대감을 벌써? 그렇죠. 보통 이제 이러한 것들 거기다 이제 추가적으로 K컬처라고 해서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또 K 컨텐츠를 육성하겠다인 만큼 여기에 컨텐츠 제작, 엔터뿐만 아니라 영상 컨텐츠 제작이라던가 게임 쪽도 대선 공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거기다가 6월 달에 이제 오징어 게임 시즌 3 개봉 예정도 있는 만큼 여기와 다양한 겹테마로 묶여서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좀 각 차트를 보면서 가격 전략을 잡자면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일전에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실리면서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오징어 게임 시즌2가 굉장히 좀 재미없었다라는 그 실망감 속에 맞아요. 거래량 없이 개파락을 좀 크게 보였거든요. 거래량 없이 하락을 보였고 뒤에 거래량 받쳐주는 상승이 나온 만큼 이번에 시즌3에 대한 기대감만 형성되더라도 이때의 낙폭은 한 3,900원 정도까지 충분히 회복 여력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최근에 이제 장기 이평선 60일선을 돌파를 했는데 그때 이슈가 중국이 미국하고 갈등이 심해지면서 미국 영화를 중국에 수입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로 미중 갈등으로 거래량이 실리면서 60일선 돌파 시도를 했거든요. 이런 식으로 미중 갈등뿐만 아니라 영화 컨텐츠, 그리고 대선 공약, 그리고 추가적으로 오징어 게임 이슈까지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매수 범위는 현가부터 해서 한 3,10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는 한 500원 정도긴 한데 한 3,900원 정도까지 좀 크게 목표가를 잡고 가셔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한 3,000원 정도 잡아드릴 테니까 3,000원 이탈했을 때는 비중 조절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소재민 대표는 겹 이슈 종목을 갖고 왔습니다. 쇼박스였고요. 흑자 전환이 가고 있고 오징어 게임이 이제 6월에 나온다고 오늘 저도 티저 영상이 나온 걸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K컬처 대선 공약 이재명 후보가 이제 더글로리 김은숙 작가 만난다고 하죠. 곧. 이게 또 이제 주가를 올릴지 상당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자, 종목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이제 내일장 우리 어떤 전략을 가지고 봐야 되는지 전략 블라인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호 대표가 먼저 준비했습니다. 전략 블라인드 공개해 주시죠.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 바로 이거다. 김덕호 대표님 국가의 부름을 받으셔서 저희 방송을 모니터링 하셨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찾았습니다. 사자성어 어디 갔냐 이야기였는데 오늘 사자성어 준비되어 있으시죠? 네, 오늘은 좀 기대에 부응하고자 준비를 좀 했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무욕증강. 자, 바로 풀어볼까요? 네, 욕심이 없을 때. 그렇죠. 강직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논어의 이제 공자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내용의 일부를 좀 발췌를 한 겁니다. 사실 이제 지금 우리가 정치 테마주 제외하면은 이제 실적주 찾아라 이거는 뭐 저도 그렇고 이제 대표님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계속 강조를 많이 드렸는데 막상 잡으려고 하면은 아침에 개장하자마자 떠오르는 종목들부터 딱 보면은 이거 쫓아가야지 이런 마음이 좀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9일부터 12일까지 스위스에서 미국과 중국의 고위 당직자들이 지금 이제 회담을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뭔가 좀 기대가 된다 하면은 주가 먼저 가버리니 지금 안 잡으면 안 된다, 급하게 잡아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차분하게 좀 더 기다리시면서 본디 이제 내가 투자를 했던 방식들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시장이 대체거래소도 지금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사실 아침 8시만 되면은 주가 급등락을 했다가 또 다음날 되면 또 다시 역전되고 이런 모습들이 나오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혼란스러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어떤 이제 시장의 교란이 좀 많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추종 매수를 하실 때는 항상 유의하셔서 접근을 하시는 걸 좀 권고를 드리겠고요. 여전히 우리가 실적 장세로 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좀 더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을 위한 투자 전략은 여러분 무욕즉강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욕심을 너무 부리다 보면은 시장에서 쉽지 않을 때가 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좀 논어를 보고 배워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어서 소재민 대표가 준비한 전략 블라인드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해 열어주시죠. 수익률을 극대화할 투자 전략은 바로 이거다. 자, 여기서는 일단은 지금 무욕즉강, 욕심 부리지 말자가 했는데 바로 수익률 극대화하자 이야기거든요. 둘 다 들어보면 좋으니까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오픈. 확실한 이슈 확실한 것을 잘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요즘 시장은 되게 단발성 이슈라던가 돌발 이슈들이 등장하고 나오면 빵 터지고 무너지고 이런 시장이 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뉴스를 보면서 따라잡아서 추가적인 수익률과 추가적인 이슈가 나올 걸 기대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예측 매매의 영역이라서 좀 굉장히 위험한 매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실적이라던가 이런 종목을 잘 발굴해서 매수한다. 너무 교과서적인 얘기거든요. 이게 말이 쉽지 사실 힘들다 보니까 지금은 시장의 주도주도 마땅치 않아요. 그리고 돌발 이슈는 우리가 사실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선 후보가 어떤 식으로 단일화가 될 것이다.
예상할 뿐이지 확실한 이슈들이 아니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이슈들이라고 한다면 몇 가지 추려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뭐 영상에 대해서 오징어 게임 3가 시즌 3가 곧 다시 개봉을 한다. 이런 식으로 일정이 명확하게 잡혀있는 이슈라든지 또 미중 갈등이 좀 완화되고 무역에 대한 이슈들이 좀 잠잠해지면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던 북한에 대한 핵 협상, 여기에 대한 이슈들 또한 시점을 우린 예상할 수 없겠지만 반드시 등장할 만한 이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변동성에 취해서 그런 종목을 막 정신없이 따라다니기보다는 이렇게 확실한 예정된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좀 여유를 가지고 분할, 예측하기보다는 여유를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러한 이슈가 결국 공개가 됐을 때 내가 모아놨던 수량들을 좀 확실하게 크게 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뭐 이렇게 좀 확실한 이슈를 챙겨서 매매를 하자 이렇게 좀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예시로 든 거에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은 건요. 확실한 이슈라고 하면은 뭐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오징어 게임 뭐 개봉에 대한 거 그리고 FOMC 뭐 이런 게 되겠죠. 근데 미국과 관련된 이슈들을 지금 확실한 이슈로 볼 수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등장을 하는 제가 이제 지속적 시간이 이슈라는 엄청 걸릴 수도 있는 거네요. 지속적 이슈 그렇죠. 아무래도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번 달에 나올 거예요라고 말은 할 수 없겠지만 결국엔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게 지속적 이슈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중 갈등에 관련된 것도 단발성 이슈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 것 위주로 간다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번 시장에서 바로 수익을 본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변동성 큰 시장에 억지로 참여하지 말고 확실한 이슈가 예정되어 있는 걸 여유를 가지고 분할로 그냥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모아가다 보면 그거 한번 터졌을 때 또 크게 수익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한은 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좀 해결될 이슈들이라고 좀 이해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블라인드 뷰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김덕호 대표, 소재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